푸른밤 종현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요, 80이 넘은 나이에 파우스트를 완성했는데요. 심지어 이 작품을 60년에 걸쳐 집필했다고 하죠. 예술가 특유의 여유와 나태함인지 아니면 지독한 완벽주의자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꾸준히 집필을 한 건 참 대단하죠. 너무 빨랐어 라고 후회하는 경우보다 너무 늦었어 이렇게 아쉬워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요. 이 늦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요, 단호한 결단을 내릴 용기와 열정이 부족해서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 때문에 단지 핑계를 대는 것 뿐이라고 하던데요. 물론 포기를 할 때 그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갑자기 주말에 제대로 못 놀았는데 이렇게 월요일을 맞이할 수는 없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은 받아들이시고요. 설마 내일까지 또 같은 핑계를 대는 건 아니겠죠. 2월 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시간이 늦었어. 이제 그만 들어가. 오늘도 늦은 밤 날 데려다 주는 길, 달이 가득 찼어. 보름달인가 봐. 이렇게 널 보내면 나 한참을 잠 못 자. 매일 가던 이 길도 괜히 잘못 들은 척 빙글빙글 돌아가. 너도 눈치챘겠지. 다른 뜻은 아냐. 그냥 조금 더 너와 같이 있고 싶어서 투정 부리는 거야. Oh, beautiful tonight. Oh say, oh say, oh say, oh say, oh beautiful tonight. Oh say, oh say, oh say, oh say,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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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이제 그만 일어나자. 뭐가 그리 아쉬워. 30분도 넘도록 같은 말만 하고 있어. 왜 난 네 손을 잡지도 놓지도 널 견지도 못했어. 예쁜 네 눈 보고 빨간 볼 입술만 바라보고 있어. 도대체 널 어떻게 잡아야 할까. 가지마 이 말이 먹혀들까. Oh beautiful tonight. Oh say, oh say, oh say, oh say, oh beautiful tonight. Oh say, oh say, oh say, oh say, oh beautiful tonight. Yeah. Oh say, oh say, oh say, hey, oh beautiful tonight. Oh say, oh say, oh say, hey, yeah.
beautiful tonight. Yeah. 2월 8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종현의 시간이 늦었어 였습니다. 0016님 시간이 늦었어라니 오프닝과 선곡의 절묘한 조화 센스 있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너무 빨랐어, 너무 늦었어, 이런 이야기에 딱 맞는 노래가 아닐까 싶네요. 내용은 사랑 얘기지만요. 8407님 제대로 논 것도 아니고 공부도 안 한 고3이네요. 아, 또 계획만 세우니 하루가 갔어요 쫑디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무언가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지금 딱 생각해보면 너무 내 스스로가 한심하고 막 한 거 없는 것 같고 이룬 것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생각을 지금 하시면서 계획만 세우다 하루가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세운 계획이 또 본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느 날이 오겠죠. 그래요, 우리 계획만 세우지 말고 그래도 좀 실천하고 뭔가 부딪히고 그러면서 지냅시다. 좀 더 치열하게. 자, 오늘 오랜만에 생방으로 함께합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 오세요. 자, 우리 모두 제작진과 저의 허리가 곤두 쫙 펴지네요. 신기주 기자님이 생방송으로 함께한다고 하니까 긴장으로 함께 하겠고요. 늦은 일요일 밤이죠.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부에서는 90s but goodies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90년대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는 뮤직 앱 비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하나만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두 가지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믿고 보는 배우에서 이제 믿고 보는 감독으로 변신을 꾀하는 두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분도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시죠. 욕심 많으신 분입니다. 경영, 경제, 영화 전문 기자님,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욕심 별로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네. 잘해서. 전문이라는 단어는 내가 붙인 게 아니고. 네, 뭐 하다 보니 시켜주니 감독도 하고. 아니 뭐 캐스팅 해주니까 연기도 하는 거지 뭐. 그런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또 나눠볼 거고요. 네. 박하나님이 와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생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불어 생방에 오시는 신기주 기자님도 감사해요. 선물 받은 것 같아서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늘 생방하고 있다니까요, 적극적으로. 네, 늘 강조하는데. 기자님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시라고요 방송에. 진실되게 합시다 우리. 자, 믿고 보는 거 아니고 뭐 믿었다 속는 기자. 네. 그래요. 자, 오프닝에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영화 이야기 나눌까요? 네,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사람들의 영화를 두 편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언브로큰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허삼관이라고 하정우 씨와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언브로큰. 이제 언브로큰의 원제가 아주 길어요. 언브로큰은 이제 생존, 회복, 구원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어떤 실존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 인물은요. 정말 그래요. 그 육해 공중전 거치고 뭐 산전수전 겪었다 뭐 이런 표현이 쓰는데 실제로 그런 걸 겪었던 인물입니다. 네. 19살 때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네. 이제 루이스 잠페닌이라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이 심지어 이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가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엔 일본 도쿄의 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2년 동안 잡혀있기도 합니다. 어이쿠야. 그러니까 정말 인생사의 고락을 한꺼번에 겪은 인물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실존 인물인 거죠? 실존 인물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네. 실존 인물이래요. 저처럼. 네. 그래요. 여러분 신기주 기자님이 실존합니다. 여러분. 네. 있었어요. 생방 늘 하고 있었고. 예, 배현지님이 신기주 기자님 코너는 뭔가 인기 교양 강의 듣는 기분이에요. 일요일이라 일찍 자야 해도 꼭 듣고 잡니다. 기자님 때문에 기자님 짱짱맨. 네, 주무시지 말고요. 네. 그래요. 환영의 문자가 옵니다. 정여진님. 기자님 감기 나으셨나 봐요? 감기가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걱정하신 청취자분들이 별로 없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목소리 많이 나아져서 다행이네요. 네, 더 이제 100% 목소리는 아닙니다. 더 멋있는데. 오늘 네. 좋은 목소리로 영화 이야기 해주시죠. 네. 언브로큰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살짝 해주셨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은 또 이 인물만큼 흥미로운 게 이 영화를 연출한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죠. 네. 저한테는 이제 툼레이더 이런 거 나오지 왜 자꾸 연출을 하나. 개인적인 불편함이 있는데 불만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요. 사실 네. 안젤리나 졸리가 그 감독으로 네. 연출로 여러 가지 작품을 함께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작품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루기에 쉽지 않은 것들. 네, 일단 첫 번째 작품은 A Place Time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작품이 피와 꿀의 땅에서라는 거였는데. 제목부터 어려워. 이 영화가 굉장히 어려운 영화예요. 네. 그 1992년부터 95년까지 보스니아 내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 당시에 이제 세르비아하고 무슬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네. 뭐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보스니아 세르비아 사람들 모두가 다 싫어했습니다. 이 영화의 그 소재가 됐던 무슬림들도 싫어했고요. 네. 왜냐하면 세르비아의 청년과 무슬림 여성이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인데 둘이 적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 무슬림 여성은 감옥에서 이제 포로가 되면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재를 갖고 영화를 찍었고 네. 모두가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지만 그런 주목을 받고 또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는 이런 뭐랄까요 센세이셔널한 소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브로큰도요. 네. 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아주 싫어했거든요. 일본 분들은 요즘 뭐 모두를 싫어합니다만 사실은 특히 이 영화는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이 일본 포로 수용소에서 감금당했고 특히 이제 이 폭행을 당했던 이야기가 소재이기 때문에 일본의 구급파들이 아주 싫어해서 안젤리나 졸리도 싫었다. 원래부터 난 툼레이더 때부터 싫었다라는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냥 뭐 영화 내용이 뭐랄까 뭐 여러 가지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원작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라 이런 작품 고르는 그 용기도 대단한 것 같고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의 위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무언가를 내려놓고 이런 것들의 소재에 손을 댄다라는 게 일단 툼레이더 나오긴 나이가 드셨죠. 네. 그죠. 어느 정도 이때 연륜도 있고 하니까요. 네, 사실은 어느 단계부터 이런 것 같아요. 졸리는요, 참 재능이 많은 배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녀의 화려한 미모가 그녀의 재능을 이제 갉아먹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훨씬 더 깊이 있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툼레이더 같은 이제 블록버스터의 이미지로 소비되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솔트 같은 최근작으로도 소비되기도 했었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진지한 영화에 나오고 싶어 했지만 그 영화에 나와도 평단은 늘 졸리의 육체에 훨씬 관심이 있었고 입술에 관심이 있었죠. 저처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졸리라는 인물의 진 면모가 잘 발휘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게 졸리가 연출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자신의 어떤 화려한 미모가 스타성이
그 재능을 갉아먹는다면 그게 아니라 카메라 뒤에 서면 어떨까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앞에 서면 돈이 더 되는데 뒤에 쓴다고요. 아니 돈을 벌 만큼 벌었거든. 아하, 네. 아니 안 그래도요. 정답이야 이게. 보면 그 졸리 남편 누구였더라? 브래드 피트요. 아 피트. 그런 사람이 결혼은 아직 안 했고요. 네.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이번에? 2014년 8월 23일. 아 축하.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성을 하나 사서 결혼식장을 빌리는 것도 아니야. 결혼 안 한 줄 알았어. 뭐 샤또 미라발 이런 곳에서 결혼까지 하고 그 결혼한 사진을 팔고 멋져. 애들 같이 모여놓고 이런 장면이 찍히기도 했던 슈퍼스타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말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더 이상 그 스타성이 자신의 실제 인물의 어떤 그 존재감보다 훨씬 앞서고 있죠. 졸린 이제 우리한테 영원한 섹스 심벌이고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도 그렇대요. 잘 그렇죠. 모르겠지만 계속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인도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뒤에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걸 다른 배우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자세하게 작품 이야기 나눠보죠. 릭스톤의 Me and My Broken Heart 듣고 오겠습니다. All I need is a little love in my life. All I need is a little love in the dark. A little but I'm hoping it might kickstart me and my broken heart. I need a little loving tonight. Hold me so I'm not falling apart. A little but I'm hoping it might kickstart me and my broken heart. Yeah. Shotgun aimed at my heart. You got one. Tear me apart and there's some. How do we call this love? Whoa, oh, oh. I try to run away, but your eyes tell me to stay. Oh, why do we call this love? Whoa, oh, oh. It seems like we've been losing control. Somebody tell me I'm not alone when I say all I need is a little love in my life. All I need is a little love in the dark. A little but I'm hoping it might kickstart me and my broken heart. I need a little loving tonight. Hold me so I'm not falling apart. A little but I'm hoping it might kickstart me and my broken heart. Maybe some part of you just hates me. You pick me up and play me. How do we call this love? Whoa, oh, oh. One time, tell me you need me tonight. To make it easy, you lie and sing a song for love. Whoa, oh, oh. It seems like we've been losing control. Somebody tell me I'm not alone when I say all I need is a little love in my life. All I need is a little love in the dark. A little but I'm hoping it might kickstart me and my broken heart. I need a little loving tonight. Hold me so I'm not falling apart. A little but I'm hoping it might kickstart me and my broken heart. Whoa, whoa. Me and my broken heart. Whoa, whoa. Me and my broken. Yeah, yeah, yeah. Yeah, yeah. It's just me. It's just me. It's just me. Me and my broken heart. All I need is a little love in my life. All I need is a little love in the dark. A little but I'm hoping it might kickstart me and my broken heart. I need a little loving tonight. Hold me so I'm not falling apart. A little but I'm hoping it might kickstart me and my broken heart. 릭스톤의 Me and My Broken Heart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선영 님이 안젤리나 졸리 멋있어요. 요즘 정치, 사회, 세계 문제에 자기 목소리도 내고 대중에게 얻는 자기의 힘을 좋은 데 쓰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출마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좀
그런 부분에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네. 힘이 생길 수 있죠. 김세원님, 이 영화 단역 배우 뽑을 때 특수 전형 같은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출연한 단역 배우들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또 있었군요. 네, 졸리 같은 사람들은 네. 흔히 이제 정치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일 텐데요. 정치계에 직접 뛰어들어서 배지를 달고 네. 정치 권력을 얻는 방법이 있겠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있죠.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하던데 요즘은 네. 영양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졸리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인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도 역시 이렇게 어렵고 이 난해한 소재를 선택한 것. 그러니까 자칫하면 일본 팬들을 다 이룰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 영화에는 이제 이 주인공인 루이스 잠페리니를 고문하고 괴롭히는 일본군 하사가 나오는데 네. 그 인물이 이제 일본 배우죠. 정확하게는 이제 제일교포라고 해요. 네. 미야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인데 네. 이 인물이 이 안에서 이제 와타나베 무스히로라고 하는 영화 속 인물,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을 연기합니다. 너무 잔악했던 인물이라고 나오는데 네.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 잔악성이 10분지일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렇군요. 이 영화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고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많이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많은 증언들이 있고요. 네. 심지어는 그 와타나베 무스히로는 전쟁 이후에 수년 동안 이제 전범으로 도망 다니기도 했었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를 안 했던 인물이어서 공부는 사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졸리가 이런 인물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루이스 잠파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을 선택한 거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브로큰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출할 수 있죠. 저 같으면 이렇게 연출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인물의 드라마에 초점을 맞춰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불굴의 인간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제목과는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네. 또 하나는 그 인물이 빠져든 어쩔 수 없는 세계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네. 그래서 이 인물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전쟁의 피해자다. 또는 심지어는 이제 와타나베 무스히로 이 안에서 새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별명이요. 네. 네. 악독한 인물조차도 그 인물조차도 사실은 희생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 풀 수도 있겠죠. 네. 후자는 좀 어렵고 이 전자는 약간 쉬운 편인데 네. 졸리는 전자의 흐름을 따라가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보여주죠. 네.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 새라고 하는 악독한 인물이 네. 루이스라는 인물한테 강목을 들라고 시켜요. 네, 아주 무거운 이 나무 토막을 들게 시키고 이 토막을 떨어뜨리면 총살을 시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절대로 들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을 들고 40분 가까이 버티는 거예요. 이건 실화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통해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글쎄요. 저는 그 장면의 연출에서 졸리가 아주 흠잡을 수 없을 만큼의 카메라 워킹을 보여주지만 아쉬웠어요. 왜죠? 이건 이제 이따가 허삼관 때도 얘기할 건데 네. 사실 감독은요, 자기가 왜 이 영화를 연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때로는 내가 이 영화를 왜 연출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객관적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지만 또 한편 이게 무엇일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을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감독만의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없어요. 영화에 그게 그렇군요. 없어요. 그게 언브로큰에 대해서 졸리 영화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아쉽다고 생각하는 평단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드라마에 빠지는 게 배우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멋있네요. 객관적인 감독만의 눈을 가져야 시선이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창조한 존재지만 네. 하지만 그 존재를 미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감독한테 필요한 덕목이죠. 네. 8743님, 저도 좀 아쉬웠어요. 좋은 소재와 배우들의 연기에 비해서 연출이 너무 단선적이라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그 단선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맞아요. 단선적이었다고요. 8743님, 좋은 단어 감사합니다. 단선적인 연출이 좀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영화 자체는 상당히 좀
높잖아요. 일단 원작이 탄탄하고요. 일단 코엔 형제라고 하는 네. 정말 거장 감독이 각본을 맡았고요. 촬영 감독은 로저 디킨스라고 해서요. 네. 그 정말 007 스카이폴에 촬영을 했던 인물. 그러니까 최고의 스태프들을 갖다 놓고 단선적으로 찍으셨습니다. 네. 역시 또 감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감독이 굴곡이 많아서 그래요. 네. 언브로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엔 감독으로서의 안젤리나 졸리는 네. 그래요. 점수를 한번 먹여볼까요? 몇 점 만점이에요? 네. 10점 만점? 본인 그냥 기자님이 평균 어떻게 내세요? 10점 만점에 사실 보통 영화는 별 5개 네. 기준이죠. 3개 반? 3개 반. 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졸리 명성에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후하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네. 졸리는요, 좋은 감독이 될 만한 많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은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졸리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통에 찬 삶을 살았죠. 자기 아버지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것만으로도 고통이겠지만, 네. 그 과정, 모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연애사와, 지금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 수년 동안 졸리가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졸리의 팬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브래드 피트가 지켜보면서 정말 노심초사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네, 맞아요. 연출하면서 자기 자신을 올인할 줄 아는 감독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여전히 그러니까 연출의 경력이 길지 않아서인지 원작에 압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인물과 굉장히 절친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영화 찍으면서. 네. 아쉽게도 이 인물은 그 고령의 인물이어서 결국은 이 영화가 촬영되는 중간에 돌아가셨는데 네. 사실은 이 사람을 객관화시키지 못했던 원인도 이 실존 인물과 지나치게 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유대감을 갖거든요. 네. 자신이 연기 또는 연출하는 인물과. 하지만 때로는 그 유대감을 끊어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인물에 너무 빠져들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가 것처럼. 지나치게 인물 한 명의 극적 드라마, 언브로큰, 부러지지 않은 어떤 인물을 묘사하는데 몰두하다 보니 그 주변의 어떤 더 큰 흐름을 놓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객관적인 시선을 이거 단선적이다. 조금 잃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돌아오겠습니다. 노래는요. 콜드플레이의 Miracles. 이 곡은 언브로큰 OST입니다. 자, 오늘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혜윤님, 허삼관 보려다가 매혈기 빠진 허삼관이 어떨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평도 안 좋아서 안 봤는데 신 기자님께서 본 허삼관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라고 먼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전곡을 찌르시는데 별로였어요. 네. 네, 한마디로. 자, 허삼관에 대한 영화 이야기도 나눠볼 건데요. 네. 허삼관 매혈기. 일단 원작 소설은 한국에서 참 인기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위화라고 하는 중국 작가의 작품인데 네. 이 중국 작가의 작품 중에 인생이라는 그 소설이 또 있어요. 네. 장이모 감독이 만들었는데 영화로. 중국에서는 이 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반면에 허삼관 매혈기는 한국에서 이상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만들겠다고,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한 시도가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96년도 소설인데요. 네. 거의 근 20년 동안 그 소설이 나온 이후부터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뛰어다닌 제작자가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배우,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받았고, 거절했고,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예요. 그 사연을 알면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 성적 몇 개로 평가받을 수 없는 영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저도 이 사연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 영화가 참 잘 되길 바랬죠. 네. 그리고 잘 만들어지길 누구보다 바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가 컸는지 사실 100점을 다 주기는 어려워요. 물론 애썼다는 건 알겠는데 좀 얘기 풀어내 보겠습니다. 자, 허삼관 일단 하정우 씨가 네. 감독 그리고 출연까지 하셨어요. 맞아요. 네. 사실 하정우 씨는요. 제가 이 영화 개봉하기 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영화 출연을 한번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허삼관이라는 인물은요. 연기하기가 꽤 난해해요. 남자 배우들한테는. 그러니까 자칫하면 굉장히 나이든 배우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면서도 지나치게 토속적으로 느껴지는 남자 배우한테는 썩 쉽게 잡기 어려운 역할이었는데 결국은 하정우 씨가 이 캐스팅 제의를 2번째 받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네. 이제 안타까운 거는 감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감독을 맡겠다고 나서기도 어렵고 스케줄이 잘 맞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제작자하고 이제 배우가 머리 맞대고 고민한 그때 그러면 하정우라는 그 배우가 롤러코스터로 연출을 하기도 했었고 네. 실제로 대학교 때는 연출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보다 연출 쪽에 훨씬 더 이제 첫 발을 내딛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번 연출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하정우 감독 연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출연하기로 먼저 결정을 하고 네. 그 이후에 감독을 하기로 네, 감독을 찾았으나 마땅한 감독이 없었고 결국 하정우만한 감독이 없다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도박에 가까운 위험한 선택. 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이게 중국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캐릭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삼관. 허삼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인물한테는 정말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단 한 가지 절세 미녀 아내가 있습니다. 다 가졌지 뭐. 절세 미녀의 아내가 있으면 힘이 절로 솟아 맞아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제가 뭐 경영 경제 영화 전문 기자면 뭐해. 절세 미녀 아내가 없어. 아이쿠야. 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매열이라도 해야 되나? 네. 자, 그래서 문제는 이 허삼관이 이 미녀 아내를 얻을 때도 그리고 이 미녀 아내와 같이 이제 아이를 셋이나 낳아요. 네. 욕심꾸러기. 근데 셋 다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항상 피를 팔아요. 매혈을 합니다. 매혈. 그러니까 매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피를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것인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또 이제 이걸 한국에 1950년대 공주가 배경인데 네. 그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설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매혈 이 원작 소설의 제목이 허삼관 매혈기고 네. 영화에서도 허삼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오게 된 건데 매혈기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엉뚱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이가 셋이에요. 네. 절세 미녀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이제 영화 안에도 하지원 씨로 나오죠. 절세 미녀 하지원 씨. 예.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아닌 분도 있으시겠고. 어쨌든 문제는 첫 번째 아이가 아들이 셋인데 첫 큰 아이가 허삼관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 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이럴 수가. 알고 봤더니 이제 절세 미녀니까 남자친구가 여럿 있었겠죠. 그렇군요. 그중에 어떤 다른 남자친구의 아이였던 거예요. 이럴 수가. 네. 심지어 피 팔아서 키웠는데. 이런 매혈해서 아이를 네. 키웠건만. 그게 이 영화의 중요한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정우 씨가 영화 안에서 대체 내가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11년이나 키웠다. 내가 종달새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남의 둥지에다가 몰래 아이를 낳아놓고 도망가고 알을 뭐 그거에 비유하면서 끊임없이 아니 내가 남의 아이를 정말 가난한데 피까지 팔아가면서 키웠더니 알고 봤더니 가장 예뻐했던 첫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라고 하죠. 하지만 절세 미녀인 하지원 씨는 어쩌란 얘기냐. 이미 나온 날 잡아먹어라.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 내용만 이렇게 딱 들어보면 뭐랄까 어떻게 전개가 될지 너무 막막해요. 그냥 눈앞이 깜깜한데요. 네, 사실은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위화 감독의 소재 안에서는 이런 드라마 하나와 시대 배경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 19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은 10년 동안 정말 아비규환에 빠뜨렸던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제 그 개인적인 인생사 정말 내 아이가 알고 봤더니 내 아이가 아니고 발가락만 닮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어떤 역사적 또는 시대적 공명을 일으켜요. 네. 근데 이제 하정우 씨가 연출한 허삼관에서는 그게 없어요. 문화대혁명에 해당되는 이건 한국을 배경으로 했으니 한국적 배경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게 없습니다. 없는 거는 고심 끝에 결정한 거였거든요. 저도 여러 번 물어봤었어요. 네. 왜 이게 없느냐. 그랬더니 여러 시대 배경을 갖고 문화대혁명에 해당될 만한 큰 사건들을 많이 고민했대요. 예를 네. 들면 뭐 4.19 같은 큰 사건이든 네네네. 아니면 유신시대 같은 네. 그런 70년대 사건이든 아니면 그 이후로 넘어가면 80년대 사건이든 아니면 90년대 사건이든 다양한 시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으나 그럴 만한 사건이 잘 맞지 않더라. 그래서 시대 배경을 빼고 단지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드라마만 갖고 영화를 꾸려갔던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복잡한 전개와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사는 부분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단순해진 거예요. 네. 오늘의 키워드, 단선적이다. 네. 안타까워요. 어쨌든 서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스토리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나눠봤고요. 네. 배우와 감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러게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요. 네. 배우하고 감독 같이 하면 궁금한 건 두 가지예요. 개런티가 더블인가?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곡을 써도 네, 편곡을 맞습니다. 하면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즘 뭐 투잡 시대여서 그런지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다 같이 하는 거죠. 작사 작곡 편곡 다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감독은 원래 우리가 상상하는 거 감독 의자에 앉아서 액션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못 하고 연기를 하려면 그러면 컷은 누가 부르나? 카메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연기하다 갑자기 대사 끝난 다음에 컷 이러나?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죠. 궁금하긴 하네요. 어쨌든 네. 하정우 씨가 연기와 연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배우 캐스팅만큼은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배우가 연출을 하면 누구보다도 배우의 입장에서 시나리오 쓰고 네. 또 연출도 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배우들끼리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배우들이 감독 겸 배우의 작품에 출연을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는데요. 그런 배우들이 전혜진 씨, 또 성동일 씨, 네. 김형애 씨 같은 배우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하정우 씨가 굉장히 독특한 연출을 했어요. 이거는 연출한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네. 감독이 많은 연기 지도를 하지 않고요. 각 씬마다 배우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연기를 하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아주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결과죠? 각 씬마다 연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각 씬마다 마치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개인기가 아주 특출난 아주 완벽한 연기를 하지만 각각의 톤 앤 매너가 일관되지 않고요. 씬마다 약간 불균질하게 느껴져요. 그게 사실은 이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네.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노래는요, 달빛 요정, 리오나 루이스의 Blending Love 듣고 오겠습니다. Once or twice was enough, and it was all in vain. Time starts to pass before you know it, you're frozen. But something happened for the very first time with you. My heart melted to the ground, found something true, and everyone's looking round, thinking I'm going crazy. But I don't care what they say, I'm in love with you. They try to pull me away, but they don't know the truth. My heart's crippled by the pain that I keep on closing. You cut me open and I keep bleeding, keep bleeding. Love
리오나 루이스의 Blending Love 들으시고 광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김은경님, 저 개인적으로 또 소설이 묘사하는 배경이 한국 당시와 맞지 않아서 아쉽기도 했어요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1950년대, 60년대 공주가 배경인데 네. 중국의 원작을 한국으로 한국화시키는 게 참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냥 네. 옛날로만 돌아간다고 해서 충분치 않거든요. 네.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매열이라고 하는 게 특히 요즘 관객들한테도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열이 있었던 시대. 그 왜 매열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매열이라고 하는 건 헌혈은 이제 피를 주는 거지만 매열은 그걸 팔아서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를 팔아서 가족을 건사시키고 네. 이제 뭐 먹고 사는 입에 풀칠을 하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매열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절박한 행위였는지가 요즘 관객들은 잘 와닿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였을 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피를 팔아서 가족들을 배불리고 또 함께 살아간다라는 건데. 그런데요. 네. 이 허삼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후반부 드라마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초반부 드라마는 첫 번째 아이가 정말 예뻐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었다. 그걸 알게 되고. 역시 절세미녀를 얻으면 이게 문제야. 라는 교훈.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아픕니다. 아프면 이제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다 버리느냐. 또 그렇지 않죠. 키운 정이 있는데. 네. 허상관이라는 인물이 또 매열을 해서 이 아이를 살려요. 11년 동안이나 키웠던 아이. 그리고 심지어 매열이라는 게 정말 위험해서 예전에는 정말 지나치게 자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걸 정말 이제 대전 충청도 지역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피를 팔아서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피를 팔아서 살립니다. 아, 피가 섞이지도 않은 아이를 자, 피를 그러면 팔아서. 이런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내 절세 미녀를 얻으면 그러면 내가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상한 교훈가. 또 하나는 하지만 그 아이를 아버지가 심지어는 내 친부가 아닌 내 친자가 아닌데도 피를 팔아서 이제 살린다. 이러면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줄거리는 결국은 그냥 진한 부성애 뿐인 거예요. 그 정도의 뉘앙스가 있죠. 그렇죠. 물론 이게 하정우 씨의 좋은 연기와 여러 배우들의 앙상블 연기로 그냥 그거 하나하나 보는 재미는 있지만 영화가 보고 나면 공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어 감독의 원작에 뭐가 있냐면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문화대혁명이 뭐냐. 결국은 젊은 세대들한테 아버지의 세대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네. 문화대혁명의 본질은 좀 어렵게 얘기하자면 공산주의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네. 해보니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 봤더니 예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러면 새로운 체제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젊은 세대는 괜찮은데 이전 세대의 삶을 다 부정해라.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부정해라라고 요구한 게 문화대혁명이었거든요. 그런 시대 배경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아버지가 내 자식도 아닌 자식을 위해서 피를 판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삶의 진리와 어떤 인간적인 유대와 인간 삶의 어떤 모습이 있다. 네. 라는 거를 위어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개인적인 사건과 시대상이 결합될 때 공명이 일어나는데 허상관에서는 그게 없어요. 시대적 배경이 사라졌으니 그렇죠. 뭐랄까 네. 그냥 언제나 통하는 가족적인 정만이 남아있는 영화가 그렇죠. 되었군요. 네. 자, 이 영화 허삼관 네. 그리고 또 앞서 소개해 주신 언브로큰 네. 두 영화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투잡이 대세다. 투잡 대세. 총평이고. 네. 두 번째는 감독은요. 왜 이 영화를 내가 연출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 사실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해요. 졸리는 그 길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하죠. 네. 하정우 씨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끝까지 그 왜라고 하는 이유를 붙잡고 늘어지지 못하면 나중에 끝에 가선 공명이 잘 안 일어나요. 제가 지금 이제 단선적이다, 공명이다 오늘의 키워드인데 두 배우의 감독 이게 그 배우의 연출자이기 때문에 갖고 온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단지 인물의 극적인 표정이나 연출만으로 영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드라마는 네. 시대 또는 이 스크린 밖의 세상과 이 마주할 때 공명이 일어나고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역시 시대적 배경과 여러 가지를 함께 조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오늘 기자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갈래요. 빨리 가네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90s 굿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계속 보내주시면 3부에 많이 틀어드릴게요. 노래는요. 달빛 요정 역전 말루 홈런의 피가 모자라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피가 모자라.
어째하고 오만하지. 천박한 너의 웃음은 우리들 탐욕의 대가. 알아서 꺼져주면 안 되겠니? 정녕 이렇게 피를 봐야겠니? 모자라, 피가 모자라. 하지만 그 피가 내 것은 아니길. 난 비겁해, 너와 똑같아. 숨어서 이렇게 노래만 부르네. 난 비겁해. 더워서 나가기 싫어. 오래 서 있기도 싫어. 하지만 책임져야지. 추악한 욕망의 대가. 그만큼 해먹었으면 안 되겠니?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불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 걸.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90s but goodies 함께 하십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775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7758님, 제 메시지를 보셨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노래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문세의 옛사랑 하셨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지 않고 노래를 틀어드렸어요. 물론 다른 메시지를 그냥 넘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또 얻어 걸리시면 노래도 나가요. 다 봐요. 자, 90s but goodies 계속해서 함께 볼까요? 전남희님, 쫑디 오늘도 출첵해요. 생방하니까 좋네요. 이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느낌이랄까? 90년대 신청곡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 듣고 싶네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달달한 목소리에 소울춤을 추는 모습을 TV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작곡가로 더 유명하시죠.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너무 어려워요.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 연습생 시절에 좀 저도 그 트레이닝 팀에서 야, 이 노래 연습해보렴 종현아. 넌 SM의 보컬이 될 테니까 라면서 소개해줬던 곡인데 유영진 씨 요즘에는 역시 작곡가로 많이 활동을 하시지만 SM 소속 가수들은 유영진 씨가 가이드하는 음원을 듣고 노래를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유영진 씨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노래 지금도 엄청나게 잘하십니다. 장난 아니에요. 앨범 또 나왔으면 하는데. 자, 모바일 메신저로 효님이 대구에서 택시 운전하는 30대 총각입니다. 매일 새벽까지 운전하는데 항상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특히 옥달님들과 함께하는 코너 재밌어요. 90s but goodies에서 듣고 싶은 곡이 있어서요. 언타이틀의 날개가 듣고 싶네요. 소개가 안 되더라도 항상 응원할게요. 종종 참여도 하고요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하고요. 30대 총각분이셔서 그런지 옥달님들과 함께하는 연애 이야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언타이틀의 날개를 신청해 주셨는데 언타이틀 노래 좋은 거 참 많죠. 그래요. 좋은 노래 신청도 감사합니다. 1097님, 쫑디, 전 아직 NRG의 노래를 종종 듣곤 합니다. 원조 꽃미남 그룹이었죠. 저는 유민 씨를 참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두 딸의 아버지인 넉넉한 이미지의 유민 씨지만 한때 정말 굉장했어요. NRG의 사랑 만들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유민 씨 지금은 넉넉한 이미지라고 표현을 해주셨죠. 그래요. 뭐랄까 살 빼면 난리 나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던데. 근데 정말 NRG 활동하실 때는 엄청난 꽃미남이었잖아요.
그 자녀분들도 상당히 이쁘고 그렇던데 건강하게 컸으면 합니다. 조연주님, 듀스의 나를 돌아봐 신청합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이 노래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남학생들이 이 노래로 장기자랑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듀스 이 노래 좋죠.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그 연말 시상식 혹은 뭐 가요대전 같은 거 하면 이 노래 무조건 연습합니다. 아이돌들 저도 했고요. 후렴춤은 다 출 수 있지 않나요 이제? 하도 많이 봐서. 문세빈님, 제가 01년생이라서 1990년대 노래는 잘 모르지만 얼마 전 토토가로 인해 알게 된 노래인 다 돌려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불금으로 시간을 돌려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01년생 01 몇 살이에요? 01년생이면 15인가요? 그래요. 건강하게 커요.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명진님이 이 노래를 들으면 연애할 때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예요. 에코의 행복한 나를, 그리고 크리스 크로스의 점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ain't coming off wet. And for all y'all suckers that don't know, check it out. Some of them try to rhyme, but they can't rhyme like this. Some of them try to rhyme, but they can't rhyme like this. Some of them try to rhyme, but they can't rhyme like this. Some of them try to rhyme, but they can't. Cause I'm the make it, make it, make it, make it, Mac Daddy. The make it, make it, make it, make it, Mac. Cause I'm the make it, make it, make it, make it, Mac Daddy. The make it, make it, make it, make it, Mac. I make you wanna jump, jump. The Mac Daddy make you jump, jump. A Daddy Mac will make you jump, jump. Crisscross will make you jump, jump. Jump, jump. The Mac Daddy make you jump, jump. A Daddy Mac will make you jump, jump. Crisscross will make you jump, jump. Jump, jump. The Mac Daddy make you jump, jump. A Daddy Mac will make you jump, jump. Crisscross will make you jump, jump. Jump, jump. The Mac Daddy make you jump, jump. A Daddy Mac will make you jump, jump. Crisscross will make you jump, jump. Believe it. 에코의 행복한 나를 그리고 크리스 크로스의 점프 두 곡 들으셨습니다. 크리스 크로스는 그 두 형제인데 어떻게 보면 량현량아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팀 전체적인 색깔도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던 팀이었죠. 자, 90s but goodies 함께해요. 함윤희님, 푸른밤 생방송이라니 좋네요. 오늘 아침 신규 간호사 교육이 있어서 자료 준비하다가 지금 집에 갑니다. 가는 길에 김종국의 한 남자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90년대 나온 노래가 아닐 텐데 그죠? 제 기억엔 안타깝습니다. 탈락. 1631님, 저는 98년생이라서 90년대 노래하면 H.O.T의 캔디라던가 캔디?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하셨습니다. 행복도 있잖아요. 왜? 비슷한 느낌의. 그래요. 98년생이면 모를 수 있죠. 김이진님, 오늘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분위기라도 밝게 내고 싶어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만 주구장창 들었네요. 푸른밤에서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98년생인데도 이 노래 엄청 좋아한답니다 하셨습니다. 1631님 친구 왔네요. 김이진님 동갑이에요. 친해지길 바래. 그 90년대 이후 출생하신 분들도 푸른밤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거 보면 기쁩니다.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장정은님, 내 노래도 틀어주시려나? 015B의 슬픈 인연 신청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남자친구는 슬픈 노래라고 안 좋아하네요. 이 노래 들으면 통기타 동아리 시절이 떠올라요 하셨습니다. 은근슬쩍 남친 자랑 부들부들 장정은 잊지 않겠다. 김미래님, 힙합 소울이 살아있는 쫑 DJ, 힙합계의 원조격인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들어주세요. 쫑디 힙합 좋아하시죠? 하셨습니다. 오, 좋아하죠. 아슬아슬하게 99년도에 발매된 앨범이네요.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이 노래는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라면 이 노래 축제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300명이 떼창 가능한 그런 랩이었죠. 홍수정님, 이수영의 I Believe 신청해요. 처음에 노래만 들었을 때 이수영 씨 목소리랑 노래 분위기가 중국 느낌이 물씬 나서 중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애창곡이 되었네요 하셨습니다. 이수영 씨만의 그 뉘앙스와 분위기가 있죠. 이 곡에서는 또 그런 뭐랄까, 홍수정님은 그렇게 중국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수영 씨의 스타일이 확고하니까 그렇겠죠. 문정미님, 저는 90년대에 20대를 보내서 요즘 90년대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기도 하고 추억도 하나둘 꺼내보고 좋습니다. 그중에 요즘 방송에 오랜만에 나와서 반가운 양파의 다 알아요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90년대 또 양파 씨는 뭐랄까, 싱어송라이터의 매력도 있고 또 보컬로서의 많은 매력도 있고 또 비주얼도 참 뛰어났던 그런 가수였죠. 자, 노래를
두 곡 들을 건데요. 박재훈님이 지난주에 로마 여행 중에 소매치기를 당하셨다고 위로해달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이 곡과 백정현님이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유감 신청합니다. 그 유명한 4집 컴백홈이 수록되어 있는 컴백홈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인데 전 타이틀 컴백홈보다 이 노래가 더 좋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이 두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듣고 오겠습니다.
네, 금방 들으신 노래는 서태지의 시대 유감이었고요.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앞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있어요. 0435님, 30대 초반 푸른밤 애청자입니다. 사연에서 소개되는 90년대 노래들 중에 모르는 노래도 없고 좋아하는 노래들도 많이 있네요. 가끔은 모르는 노래들도 있으면 좋을 텐데.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신청곡을 틀어주시면 위로가 될 텐데. Backstreet Boys의 10,000 Promise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음악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 거예요. 시대가 90년대 또 20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지금도 청춘이시지만, 어쨌든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음악을 다 알 수는 또 없거든요. 푸른밤에서 틀어드리는 또 90s but goodies에서 함께하는 음악들이 폭이 넓어서 0435님이 음악을 많이 들으셨군요. 2020님, 요즘은 혼성 그룹이 없어서 아쉬워요. 혼성 그룹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샵의 Tell Me Tell Me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쵸, 혼성 그룹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90년대엔 참 많았었는데 제가 90s but goodies에서 참 혼성 그룹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판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4178님, 2000년대 노래인 줄 알고 신청 안 하고 있었는데 검색해보니까 94년 노래더라고요.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우와, 저도 지금 알았어요. 94년도 노래군요. 제가 5살 때 나온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 어떻게 아는 거죠? 심지어 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박진영 씨의 노래가 94년도에 나왔었군요. 이 노래가. 6325님, 엄마랑 같이 듣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다 틀어주냐며 기대하고 계세요.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쫑디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뭔가 설레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왠지 설레어하고 뭔가 떨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익숙치 않은 어머니의 모습이어서 귀여운 것 같아요. 정동은님, 솔로 3년 차인 20대입니다. 제 지인들은 왜 계속 남자친구가 없냐고 얼굴을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네요. 가사와는 내용이 크게 맞지는 않지만 제목이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진주의 난 괜찮아도 가사는 정말로 괜찮은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난 괜찮아 눈물이 주르륵. 6255님, 아무도 없는 독서실에서 혼자 푸른밤을 들으며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하고 있는데 참 좋네요. 임창정의 결혼해줘 신청요. 전 외로운 솔로지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팬사인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스티커를 제 가슴팍에 팍 붙이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스티커에 붙여 있었던 그 스티커에 적혀 있었던 게 애인 따위 필요 없음이었거든요. 그래요. 외로운 솔로지만 혼자 계속 생각을 하세요. 나는 괜찮다. 솔로여도 괜찮다. 애인 따위 필요 없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고 체면을 걸고 하십시오. 그럼 괜찮아지더라고요. 힘내요. 유지원님, 90년대 음악 맞나 헷갈리지만 일단 신청할게요.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의 All for Love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일단 라인업은 90년대 음악이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맞을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90년대 음악이 또 활동을 심각하게 활발히 했던 가수들이네요. 90년대. 조한나님, 요즘엔 핑클의 리메이크 곡으로도 가물가물한 늘 지금처럼 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르신 이예린씨, 쫑디도 아시려나? 독특하고 매력적인 음색 때문에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모르는데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함께 부른 노래. 이 노래 먼저 듣고 93년도 노래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93년도 노래로 나오네요. 영화 삼총사에 나온 노래입니다. All for Love 먼저 듣고요.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t's love you give, I'll be your man of good faith. Then in love you live, I'll make a stand, I won't break. I'll be the rock you can build on. Be there when you're old, to have and to hold. When there's love inside, I swear I'll always be strong. Then there's a reason why I'll prove to you we belong. I'll be the wall that protects you from the wind and the rain, from the hurt and the pain. Yeah, hey. Let's make it all fun, all for love. Let the one you hold be the one you want, the one you need. 'Cause when it's all for one, it's one for all. When there's someone that you know, then just let your feelings show and make it all for one, all for love. When it's love you make, I'll be a fire in your night. Then it's love you take, I will defend, I will fight. I'll be there when you need me. When honor's at stake, this vow I would make. Yeah, that is all for one, all for love. All for love.
라라라라라라 너의 그리움만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너의 그리움만.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함께 부른 All for Love, 그리고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는 전 처음 들어보는데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드럼도 그렇고 좀 뭔가 무심한 듯한 보컬도 매력적이고 마지막도 뭔가 끝맺음도 그냥 뭐랄까 이 기승전결을 확실하게 맺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듣고 싶지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 곡입니다. 자, 계속해서 90s but goodies 함께 해볼게요. 김하연님, 전 90년대의 학창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이 코너가 정말 좋아요. 쫑디는 90년대생이라 이 코너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는 노래가 많아서 놀랐어요. 역시 음악은 시대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네요. 전 쿨의 한 장의 추억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9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어린 시절에 함께했던 노래들이 있는 거고 또 들으면 기억나는 곡들 그리고 그 뭐랄까 추억 속의 노래들이 많이 소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7324님, 진짜 오랜만에 듣는 라디오인데 이 코너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좋아요. 조성모 To Heaven 신청해요. 첫사랑 오빠 미니홈피 BGM이었는데 주구장창 들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오, 첫사랑 오빠 미니홈피. 야, 요즘에는 미니홈피 안 하죠 다들. 얼굴책 이런 거 하고. 근데 얼굴책에는 그거 없잖아요. BG 없지 않나? 저는 안에서 잘 모르는데 BG가 없을 거예요. 그 BGM이 상당히 주는 그 공간의 뉘앙스가 있는데 요즘에 우리 미니 홈페이지 하면서 막 했던 것들 있잖아요. 나름 트랙 리스트 열심히 이렇게 짜서 해놓고 오늘 어땠다 일기 쓰고 사진 올리면서 막 나름의 웃긴 글들 막 이런 거 모아서 올리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무슨 노래 좋아하는지 요즘엔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좋아요 버튼 같은 건가? 어떡해 나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이야. 아, 얼굴책만 못한다고요. 다른 거 다 할 줄 암. 7540님, 노래방 갈 때마다 꼭 부르고 남자친구도 정말 좋아하는 저의 애창곡 신효범 씨의 난 널 사랑해 듣고 싶어요. 들으면 잠이 솔솔 올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93년도에 나온 곡이라고 하네요. 남자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애창곡. 그래요. 애인과 노래방도 가시고 부럽네요. 나도 애인이랑 노래방 가면 기가 막히게 불러줄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부를 거야. 아주 마이크 테스트 다 하고 들어갈 거야. 2846님, 저는 98년생인데요. 엄마가 라디오를 좋아하셔서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라디오를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좋은 노래가 나와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제 애창곡인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엄마랑 푸른밤 같이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오, 가족이 함께하는 푸른밤. 어머니께서 제목을 알려주셨다니 글쎄 전 요즘에 어머니와 함께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엄마랑 같이 들었던 음악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조금 씁쓸하네요. 이희선님, 96년생입니다. 최근에 레드벨벳이 리메이크한 비 내추럴 SES 버전으로 신청해요. 이 노래 노래방 가서 SES 버전으로 부르려다가 너무 높아서 실패한 기억이 점점점 하셨습니다. 바다씨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곡이죠. 상당히 어려운 코드 진행이고요. 재즈한 진행 그리고 악기 구성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그런 곡이에요. 바다씨가 참 잘 부르셨죠. SES의 버전이 참 매력적이고 레드벨벳도 본인들의 색깔을 잘 표현한 그런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했죠. 최근에. 최재성님, 오늘 좋은 90년대 노래 많이 알고 갑니다. 98년생이라 모르는 노래가 많거든요.
장혜진님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신청하고 할게요 하셨습니다. 98년생분 그래요. 좋은 노래 푸른밤에서 많이 소개받아 가시고요.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는 노래가 몇 곡 생겼으면 하네요. 오늘 들려드린 곡 중에요. 권현정님, 강수지의 혼자만의 겨울 듣고 싶어요. 오늘 많이 춥던데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많이 추웠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거의 끝자락의 추위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옷 잘 따뜻하게 여미시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수지의 혼자만의 겨울 들으면서 90s but goodies 마무리할게요. 기억할 수 있겠니 지난 날들의 수많은 꿈들을 너무나 행복했던 그리워하고 있니 오래전 오늘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포근하던 그 겨울 눈부신 하늘에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내 마음도 하얗게 물들어가고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건지 나는 궁금해 쌓여가는 하얀 눈을 보며 누군가와 행복해하고 있다면 너에 대한 아쉬움도 미움까지도 버릴 수 있을 텐데 잊을 수가 있겠니 내게 주었던 해맑은 웃음을 너무나 아름답던 희미해져 있겠지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오늘도 어제처럼 또다시 혼자만의 겨울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 내 마음도 하얗게 물들어가고 너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생각에
방백. 그대는 알고 있나요? 나에겐 내일이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내일도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당신의 눈엔 나는 한심한 하루살이. 하지만 마음 한켠엔 당신도 바라고 있지 않나요? 앞도 뒤도 위아래도 없는 그런 홀가분한. 그대는 알고 있나요? 사실 나에겐 내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내일이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해요. 빅베이비 드라이버의 내일이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내일이 월요일이라 괜히 힘들고 출근하기 싫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일 일어나서 갈 데가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실 거예요. 지금도 취직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많은 푸른밤 가족들에겐 누군가에겐 지옥 같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가장 가고 싶은 길이기도 할 테니까요. 오늘 끝곡 빅베이비 드라이버의 내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당신의 눈엔 나는 한심한 하루살이. 하지만 마음 한켠엔 당신도 바라고 있진 않나요? 앞도 뒤도 위아래도 없는 그런 홀가분한. 그대는 알고 있나요? 사실 나에겐 내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많은 내일이 오늘의 나를 힘들게 해요.
말해도 없는 그런 홀가분한 그대는 알고 있나요? 사실 나이가 내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